고급 실버타운, 많은 분들이 노후의 이상향으로 여기는 곳입니다. 호텔 같은 시설, 전문적인 케어 서비스, 다양한 프로그램, 겉으로 보기엔 완벽해 보이죠. 하지만 오늘 주인공인 72세 박수님 할머니에게는 달랐습니다. 월 5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지불하며 입주했던 그곳에서 할머니는 예상치 못한 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모든 걸 포기하고 그곳을 탈출하기로 결심합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할머니가 진정으로 찾고 있던 행복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2023년 가을,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실버타운 앞에 72세 박수님 할머니가 큰아들 민수의 팔을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 보세요. 정말 호텔 같지 않아요? 로비만 봐도 얼마나 고급스러운지 알 수 있잖아요. 민수의 말에 할머니는 눈을 크게 뜨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이런 데서 내가 살아도 되나 몰라. 너무 좋은 거 아니야? 그때 우아한 정장을 입은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저는 이곳 입주 담당 김미영 과장입니다. 오늘 투어 도와드리겠습니다. 대리석으로 장식된 로비, 천장까지 이어진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정원, 그리고 우아하게 차를 마시고 있는 어르신들의 모습,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김 과장은 능숙하게 시설을 안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시설을 소개해드릴게요. 1층에는 레스토랑과 카페, 2층에는 피트니스 센터와 수영장, 3층에는 도서관과 각종 취미 활동실이 있습니다. 할머니는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와, 수영장도 있어? 내가 언제 수영장에서 수영해봤나? 민수는 실용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과장님, 의료 서비스는 어떻게 되나요? 24시간 간호사가 상주하고 있고 주치의가 주 2회 방문합니다. 응급 상황 시에는 협력병원과 직접 연결되어 있어서 걱정 없으세요. 할머니의 눈은 점점 커졌습니다. 60평생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던 그녀에게 이곳은 마치 꿈의 궁전처럼 느껴졌습니다. 민수야, 그런데 이런데 비용이.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으자 민수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엄마가 평생 고생하셨는데 이제 좀 편하게 사세요. 김 과장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월 이용료는 500만 원입니다. 식비, 의료비, 각종 프로그램비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500만 원? 그렇게 비싼 걸. 엄마, 괜찮다니까요. 저희 형제가 모아서 드릴게요. 그날 저녁 할머니는 가족들과 함께 입주를 결정했습니다. 아들 셋이 각각 월 200만 원씩, 딸이 100만 원을 보태기로 했고 할머니는 오랜만에 죄책감 없이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 애들한테 짐도 안 되고. 할머니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입주 첫날 할머니는 새 집에 도착했습니다. 어르신, 이곳이 어르신 방입니다. 30평 원룸에 베란다까지 있어서 정말 쾌적하실 거예요. 김 과장의 안내를 받으며 들어간 방을 본 할머니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어머, 이게 다 내 방이야? 우리 집보다도 크네. 깔끔하게 정리된 가구들, 대형 TV, 그리고 간편하게 요리할 수 있는 미니 키친까지 모든 것이 할머니의 기대를 뛰어넘었습니다. 내일부터 식당에서 식사하시면 되고 오후에는 요가 수업도 있어요. 다른 어르신들과 금세 친해지실 거예요. 고맙습니다. 정말 천국 같네요. 그 첫밤 할머니는 오랜만에 걱정 없이 잠들 수 있었습니다. 전기료 걱정, 가스료 걱정, 혼자 밥해 먹는 쓸쓸함,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입주 첫 주 할머니에게는 모든 것이 신기했습니다. 이모, 여기 음식 정말 맛있어요. 할머니가 옆자리 어르신에게 말하자 그분이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내가 60년 넘게 밥해왔는데 이렇게 편한 게 어디 있어. 식당에서는 매일 한식, 중식, 일식을 번갈아 가며 제공했고 영양사가 직접 관리하는 건강식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식사하며 대화하는 즐거움을 다시 찾았습니다. 오후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자, 어르신들, 오늘은 수채화로 꽃을 그려보겠습니다. 미술 강사의 말에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림을 한 번도 그려본 적이 없는데. 괜찮아요. 누구나 처음이 있는 거니까요. 미술, 서예,
노래교실, 댄스까지 할머니는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어떠세요? 살만하세요? 민수야. 여기 정말 좋더라. 매일 새로운 친구들 만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다행이네요. 그럼 엄마 우리도 걱정 안 하고 일에 집중할게요. 아들들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안도의 목소리로 바뀌는 것을 느끼며 할머니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이모 우리 정말 복 받은 것 같아요. 이런 데서 살 수 있게 되어서. 할머니가 새로 친해진 김이모에게 말하자 김이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자식들이 효자야. 우리 같은 사람들이 여기서 살 줄 누가 알았겠어. 저녁이면 1층 라운지에서 피아노 연주회가 열렸고 할머니는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차를 마시는 우아한 시간을 즐겼습니다. 이게 진짜 노후구나. 평생 고생만 하다가 이제야 사람 대접받는 기분이야. 할머니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2주가 지나자 할머니는 완전히 이곳의 일상에 적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간단한 체조, 아침 식사 후에는 정원 산책, 오후에는 각종 프로그램 참여, 저녁에는 다른 어르신들과의 담소, 규칙적이고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수님 어르신, 오늘 혈압 체크할 시간이에요. 간호사가 다가오자 할머니는 고마운 마음으로 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와서 건강도 더 좋아진 것 같아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면서 할머니는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따뜻했던 직원들의 미소가 점점 의무적으로 변했고 음식의 질도 조금씩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국은 좀 싱거운 것 같네요. 할머니가 말하자 옆자리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쉿, 너무 크게 말하면 안 돼요. 여기서는 불만 표시하면 눈총 받아요. 할머니는 의아해했습니다. 이렇게 비싼 돈을 내고 있는데 왜 눈치를 봐야 하는 걸까요? 어느 날 저녁 할머니는 복도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아파요. 희미한 신음소리가 옆방에서 들려왔습니다. 할머니는 급히 간호사실로 갔습니다. 간호사님, 옆방에서 누군가 아파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간호사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아, 그분이요? 치매가 좀 있으셔서 자주 그러세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래도 한번 보시면. 어르신,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방으로 돌아가세요. 그날 밤 할머니는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신음소리는 계속 들려왔지만 아무도 찾아가는 기척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옆방 문이 열린 것을 보고 들여다보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던 할머니가 창백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모 괜찮으세요? 물 좀. 할머니는 급히 물을 떠다 드렸습니다. 간호사님 불러드릴까요? 아니야. 소용없어. 여기서는 돈 안 되는 환자는 관심 없어. 할머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24시간 간호 서비스, 전문적인 의료진, 모든 게 거짓말이었던 걸까요? 그날부터 할머니는 주의 깊게 주변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식당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어르신들을 대할 때와 서로 대화할 때의 표정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차피 오래 못 사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냥 먹고 자고 하는 거 도와드리기만 하면 되죠. 직원들의 대화를 우연히 들은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가족들의 변화였습니다. 처음 몇 주는 매주 찾아왔던 자식들이 점점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요. 거기 계시면 안심이 되니까 자주 못 와도 이해해주세요. 민수의 말에 할머니는 억지로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래, 너희들 일이 중요하지. 나야 여기 있으면 되니까.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결국 자식들에게는 자신이 편리하게 맡길 수 있는 짐이었던 걸까요? 한 달 반이 지나자 할머니는 이곳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친절해 보이지만 실상은 돈을 받고 늙은이들을 보관하는 창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직원들은 최소한의 서비스만 제공했고 어르신들의 건강이나 행복에는 진정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모, 어제 옆방 할머니 어떻게 됐어요? 할머니가 김이모에게 물었습니다. 아, 그분 병원으로 옮겨갔다고 하더라고. 근데 가족들이 면회도 잘 안 와서. 그럼 이제 혼자 계시겠네요. 그렇겠지.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똑같아. 가족들한테 버려진 거나 마찬가지야.
김이모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할머니는 자신도 결국 같은 처지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은 죄책감 없이 일에 몰두할 수 있게 되었고 자신은 이곳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곳은 요양원이 아니라 고급스럽게 포장된 감옥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할머니는 라운지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다른 어르신들과 어울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같은 처지라는 걸 알고 나니 억지로 즐거운 척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그때 새로 입주한 어르신이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새로 들어온 최영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 할아버지는 70대 후반으로 보였지만 정정해 보였습니다. 여기 어떠세요? 좋나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정직하게 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좋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좀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저도 첫날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최 할아버지와의 대화를 통해 할머니는 자신만 이상하게 느끼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 있는 어르신들 보면 다들 표정이 어두워요. 처음 며칠은 괜찮은 척하다가 시간 지나면 다들 우울해져요. 맞아요. 가족들도 처음에는 자주 와요. 그러다가 점점 안 와요. 안심이 된다나 뭐라나. 결국 우리는 가족들이 편하게 버릴 수 있는 곳에 온 거죠. 2달이 지나자 할머니는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계속 이곳에서 살아야 하는 걸까요? 매일 같은 루틴, 의미 없는 프로그램들, 형식적인 관리, 그리고 점점 줄어드는 가족들의 관심. 이게 정말 행복한 노후일까요?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난 건 어느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화장실에 가려다가 복도에서 직원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오늘 301호 할머니 또 컴플레인 넣었어요. 뭐 때문에? 음식이 맛없다고, 간호사가 불친절하다고. 아이고, 또 시작이네. 월 500만 원 내고 뭘 더 바라는 거야? 다른 요양원이랑 비교하면 여기가 천국인데. 맞아요. 어차피 갈 데도 없으면서 투덜거리기만 해. 나이 들면 다 저래요. 할머니는 몸이 떨렸습니다. 자신들이 직원들에게는 그저 돈을 내는 고객일 뿐 존경받을 어른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자신도 언젠가는 301호 할머니처럼 될 거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이곳을 떠나야겠다고.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까요? 자식들한테 다시 돌아간다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그들이 자신을 다시 받아줄까요? 아니면 더 큰 실망을 줄까요?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최 할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할아버지, 저 여기서 나갈 생각이에요. 정말이요? 어디로 가실 건데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곳보다는 나은 곳으로. 최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저도 사실 그런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 옛 친구가 서울 변두리에서 작은 하숙집 같은 걸 운영하거든요. 거기는 이런 데보다 훨씬 저렴하고 뭔가 더 인간적일 것 같아요. 할머니의 마음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이곳을 나가는 게 맞을까요? 자식들이 매달 600만 원씩 내고 있는데 그냥 나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지만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더 강했습니다. 할머니는 용기를 내어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엄마야. 엄마, 무슨 일이세요? 그게 엄마가 여기서 나가려고 해. 전화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렸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세요? 거기서 뭔가 문제라도 있어요? 문제라기보다는 엄마가 원하는 삶이 아니야. 엄마, 거기가 얼마나 좋은 곳인데요.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곳이라고요. 민수야, 좋은 곳이긴 해. 그런데 엄마한테는 맞지 않아. 민수는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럼 어디로 가시려고요? 혼자 사시기에는 너무 위험하잖아요. 그건 엄마가 알아서 할게. 너희들한테 더 이상 부담 주고 싶지 않아. 엄마, 부담이 아니라니까요. 저희가 효도하는 거예요. 효도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야. 엄마는 그냥 마지막까지 엄마답게 살고 싶어. 전화를 끊은 후 할머니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 결정이 옳은 걸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곳에서 계속 살면 점점 더 무기력해지고 가족과는 더욱 멀어질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민수가 급히 찾아왔습니다. 엄마, 정말 나가실 거예요? 그래.
이유라도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제가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 알아야 하잖아요. 할머니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직원들의 무관심 형식적인 서비스, 점점 줄어드는 가족들의 방문,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점점 무기력해지고 있다는 느낌을요. 엄마, 그런 건 어느 시설에 가셔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기만큼 좋은 곳은 없어요. 민수야, 엄마는 좋은 시설을 원하는 게 아니야. 엄마는 그냥 살아있다는 느낌을 원해.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서는 엄마가 점점 환자가 되어가는 것 같아. 누군가가 돌봐줘야 하는 짐 같은 존재 말이야. 그런데 엄마는 아직 혼자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 민수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나이가 들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도움을 받는 것과 의존적으로 사는 건 달라. 엄마는 아직 누군가를 도와줄 수도 있고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할 수도 있어. 결국 할머니는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켰습니다. 자식들은 반대했지만 할머니의 완고한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최할아버지가 소개해준 곳은 서울 변두리의 작은 하숙집이었습니다. 실버타운에 비하면 시설은 초라했지만 운영하는 김 사장님은 진심으로 어르신들을 대했습니다. 어르신, 여기는 화려한 곳은 아니지만 가족 같은 분위기예요.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곳이죠. 김 사장님의 말에 할머니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실제로 그곳에는 7명의 어르신이 살고 있었는데 모두가 서로의 안부를 묻고 함께 식사를 준비하고 때로는 다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살아있는 느낌이었습니다. 할머니, 새로 오셨어요? 저는 여기 산 지 2년 된 이영이에요. 먼저 말을 건넨 할머니는 70대 초반으로 보였지만 매우 활기찬 모습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수님이라고 해요. 여기 좋아요. 불편한 것도 많지만 뭔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영희 할머니의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는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누군가는 밥을 하고 누군가는 반찬을 만들고 할머니는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소속감이었습니다. 수님 씨, 여기 와서 어때요? 옆에서 설거지를 돕던 박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실버타운보다 훨씬 좋아요. 거기는 너무 깔끔하고 완벽해서 오히려 숨이 막혔어요. 맞아요. 저도 아들이 비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는데 여기가 훨씬 나아요. 불편해도 자유로우니까요. 첫 주가 지나면서 할머니는 이곳의 일상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실버타운의 인공적인 정원과 달리 진짜 자연 속에서 바람을 맞으며 걷는 기분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정말 좋네요. 그러게요. 저기 벤치에서 잠깐 쉬어갈까요? 벤치에 앉아 쉬다가 할머니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출근하는 직장인들, 유모차를 밀고 가는 젊은 엄마,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아이들. 모든 것이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실버타운에서는 볼 수 없던 진짜 세상이었습니다. 오후에는 각자 할 일을 찾아서 했습니다. 할머니는 근처 상점에 가서 장을 보거나 이웃 할머니들과 함께 수다를 떨었습니다. 때로는 어린아이들이 할머니하고 인사를 건넸고 할머니는 그럴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실버타운에서는 같은 또래의 어르신들만 만날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모든 어르신들이 모여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각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늘 기분이 어땠는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마트에서 옛날 직장 동료를 만났어요. 몇 년 만인지 모르겠네요. 아, 반가우셨겠어요. 뭐라고 하시던가요? 여기서 잘 지낸다고 하니까 부러워하시더라고요. 자기는 혼자 사는 게 외롭다면서요. 이런 대화들이 할머니에게는 소중했습니다. 실버타운에서의 대화는 대부분 건강 이야기나 자식 자랑이었는데 여기서는 오늘 하루의 소소한 일들, 느낀 감정들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할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실버타운에 있을 때는 점점 무기력해지고 하루하루가 의미 없이 지나가는 느낌이었는데 이곳에서는 매일이 새로웠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자신이 직접 하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식들의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아프시면 어떻게 해요? 민수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아프면 병원에 가면 되지. 그리고 여기 사장님이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다 준비해놨어. 하지만 실버타운처럼 24시간 간병 서비스는 없잖아요. 그런 서비스가 꼭 필요하지는 않더라고. 오히려 너무 많은 도움이 사람을 더 약하게 만드는 것 같아. 둘째 아들 민호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엄마, 거기서 다치시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저희가 책임져야 하는데. 민호야, 엄마는 아직 혼자 할 수 있는 게 많아. 그리고 여기 어르신들이 서로 챙겨줘. 가족보다 더 자주 안부 물어봐 주시거든. 하지만, 얘들아, 엄마 말 좀 들어봐. 엄마가 지금 행복해.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자식들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할머니의 목소리에서 예전과 다른 활기를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실버타운에 있을 때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우울해 보였는데 이제는 전화할 때마다 할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2달이 지나자 할머니는 이곳에서 새로운 역할을 찾았습니다. 요리를 잘한다고 소문이 나서 다른 어르신들에게 요리를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수님 씨, 이 김치찌개 비법이 뭐예요? 별거 아니에요. 김치를 먼저 볶아서 단맛을 낸 다음에 물을 붓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렇게 맛있었구나. 또한 근처 초등학교에서 자원봉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간단한 바느질을 가르쳐주는 일이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무슨 이야기 해주세요? 오늘은 옛날에 호랑이가 살던 시절 이야기를 해줄까?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을 보며 할머니는 자신이 아직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실버타운에서는 모든 것이 제공되어서 할 일이 없었지만 여기서는 스스로 찾아서 해야 할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삶에 활력을 주었습니다.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장을 보고 요리를 하는 모든 일상이 소중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옛날 실버타운 친구였던 김이모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순이마, 잘 지내? 이모.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그렇지 뭐. 여기는 매일 똑같아. 그런데 너는 어때? 후회 안 해? 전혀요. 여기 와서 정말 좋아졌어요. 정말. 불편하지 않아? 불편한 건 있어요. 하지만 그 불편함이 오히려 살아있다는 느낌을 줘요. 김이모는 잠시 말이 없더니 말했습니다. 나도 가끔 생각해. 여기서 계속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건가 하고. 이모도 나오세요. 여기 정말 좋아요. 글쎄, 나이가 이모보다 많아서. 그리고 자식들이 뭐라고 할지. 자식들 눈치 보지 말고 이모가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전화를 끊은 후 할머니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김이모의 목소리에서 절망과 체념이 느껴졌는데 예전의 자신도 그랬을 것 같았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자식들도 조금씩 할머니의 변화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많이 밝아지셨네요. 막내딸 민정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엄마가 요즘 정말 행복해. 근데 엄마 정말 불편한 건 없으세요? 불편한 것도 있지. 하지만 그게 생활이야. 너무 편하기만 하면 사람이 무기력해져. 민정이는 다른 형들과 달리 할머니의 선택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엄마, 제가 시간 날 때 가서 구경해봐도 될까요? 그래, 와봐. 여기 어르신들도 만나보고. 며칠 후 민정이가 찾아왔을 때 할머니는 자랑스럽게 이곳을 소개했습니다. 엄마, 여기 정말 아늑하네요. 뭔가 집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지. 실버타운은 호텔 같았는데 여기는 정말 집이야. 민정이는 다른 어르신들과 대화하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며 확실히 예전과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실버타운에 계실 때는 어딘지 모르게 위축되어 보였는데 지금은 당당하고 활기차 보였습니다. 엄마, 형들한테도 여기가 좋다고 말해야겠어요. 민정아, 형들이 이해 못해도 괜찮아. 중요한 건 엄마가 행복한 거니까. 네, 알겠어요. 그런데 엄마, 가끔 형들 만나 뵙고 싶으시겠어요? 그럼 보고 싶지. 하지만 이제는 자식들 눈치 보며 살고 싶지 않아. 4개월째 되던 어느 날 할머니에게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근처에 살던 독거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져서 할머니가 발견해서 병원에 모시게 된 것입니다. 119입니다. 여기 할머니 한 분이 쓰러지셨어요. 빨리 와주세요. 그 할머니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혼자 지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수님 씨, 정말 고마워요.
아무도 모르게 쓰러져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 할머니의 말에 할머니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실버타운에 있었다면 절대 경험할 수 없었을 일이었습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삶의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할머니는 동네에서 꽤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 할머니가 옆집 할머니 생명 구해준 분이래. 정말 대단하시네.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도움이 필요한 늙은이가 아니라 지혜롭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른으로 인정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자식들도 그 이야기를 듣고 놀랐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하셨네요. 민수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별일 아니야. 그냥 당연한 일을 한 거지. 실버타운에 계셨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요. 그렇지. 거기서는 모든 게 정해져 있어서 뭔가 새로운 일이 생길 여지가 없었어. 반년이 지나자 할머니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실버타운의 화려한 시설은 그리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기다려졌습니다.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있을까? 누구를 도울 수 있을까?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수님 할머니, 오늘도 학교 오세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할머니를 보면 반가워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무슨 이야기 듣고 싶어? 옛날에는 TV가 없었다는 게 정말이에요? 정말이야. 그때는 라디오만 있었어. 아이들과의 시간은 할머니에게 새로운 에너지를 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할머니는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앉아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수님 씨, 실버타운 나온 걸 후회한 적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왜 진작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저도 아들이 비싼 요양원 보내겠다고 하는데 거절하려고요. 잘 생각하셨어요. 시설이 좋다고 해서 삶이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날 밤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서 지난 6개월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실버타운에서의 2개월은 처음엔 좋았지만 점점 무의미해졌고 여기서의 4개월은 날이 갈수록 의미 있어졌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다르게 만드는 걸까요? 가장 큰 차이는 자율성이었습니다. 실버타운에서는 모든 것이 제공되고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생활했습니다. 편리했지만 점점 수동적이 되어갔습니다. 여기서는 불편한 것도 많았지만 모든 것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삶에 활력을 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관계의 질이었습니다. 실버타운에서는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끼리만 어울렸고 직원들과는 서비스 제공자와 고객의 관계였습니다. 여기서는 진짜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서로 도우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 아이들과도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존재의 의미였습니다. 실버타운에서는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여기서는 경험과 지혜를 나누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 차이가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할머니는 자식들을 모두 불러서 이야기했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여기 와서 정말 행복하다.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이제는 엄마 선택이 옳았다는 걸 인정해줘. 자식들은 할머니의 변화를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목소리도 밝아졌고 할 이야기도 많아졌고 무엇보다 삶에 대한 의욕이 넘쳤습니다. 엄마, 정말 후회 안 하세요? 민수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전혀. 오히려 고마워. 너희들이 비싼 실버타운 보내주려고 한 마음도 이해하고 정말 고마워. 하지만 엄마한테는 이런 삶이 맞아. 엄마가 행복하시면 그걸로 됐어요. 민정이가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는 혼자서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실버타운의 인공적인 정원이 아닌 진짜 자연 속에서요. 바람이 볼을 스치고 새소리가 들리고 멀리서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삶이었습니다. 행복은 화려한 곳에 있지 않다. 행복은 의미 있는 하루하루를 만들어가는 데 있다. 할머니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실버타운은 편안했지만 매일이 똑같았습니다. 여기는 불편하지만 매일이 새롭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움이 삶의 진짜 맛이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할머니는 74세가 되었습니다. 건강도 예전보다 좋아졌고 정신도 더 맑아졌습니다. 가끔 실버타운에 있던 어르신들 소식을 듣곤 하는데 대부분 건강이 나빠지거나 우울해하신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선택이 얼마나 옳았는지 새삼 깨닫습니다. 수님 할머니, 오늘 신문에 나왔어요.
어느 날 아침 같이 사는 어르신이 신문을 들고 왔습니다. 할머니의 자원봉사 활동이 지역 신문에 소개된 것이었습니다. 와, 진짜네. 부끄럽네. 뭐가 부끄러워요? 자랑스러운 일이죠. 그날 자식들에게서 축하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신문 봤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별일 아니야. 그냥 하고 싶은 일 하며 사는 거지. 엄마, 정말 존경해요. 저희보다 더 열심히 사시는 것 같아요. 저녁에 할머니는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그날의 일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 순임이가 유명인이 됐네요. 에이, 뭔 유명인이에요. 그냥 평범한 할머니인데. 평범한 할머니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나요? 순임 씨 덕분에 우리도 힘이 나요. 그날 밤 할머니는 오랜만에 실버타운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매일 똑같은 일정으로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도 삶의 의미가 없으면 그냥 고급스러운 감옥일 뿐이었습니다. 지금은 불편한 것도 많고 때로는 힘든 일도 있지만 매 순간이 의미 있고 매일이 새롭습니다. 3년째가 되던 해 할머니는 작은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진짜 행복한 노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글을 잘 못 써도 괜찮아요. 할머니의 진솔한 경험이 중요한 거죠. 동네 도서관 관장님이 격려해 주었습니다. 책을 쓰면서 할머니는 자신의 지난 3년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실버타운에서의 절망과 좌절, 그리고 용기 있는 탈출과 새로운 시작. 모든 것이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노년의 행복은 편안함에 있지 않다. 노년의 행복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기여하고 의미를 만들어가는 데 있다. 할머니의 책이 완성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어르신들과 그 가족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정말 용기 있는 선택이었어요. 저희 어머니도 실버타운에 계신데 우울해하세요. 한번 상의해보라고 하세요. 늦지 않았어요. 이제 75세가 된 할머니는 자신의 선택이 단순히 개인적인 결정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일이 되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노후의 행복이 무엇인지, 나이가 들어도 계속해서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산 증거가 된 것입니다. 할머니는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새로운 하루를 기대하며 창문을 엽니다. 바깥에서 들려오는 생생한 세상의 소리가 자신이 아직 그 세상의 일부라는 걸 확인시켜줍니다. 고급스러운 실버타운의 조용함이 아닌 살아 숨쉬는 세상의 소음이 그녀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음악입니다. 이 이야기는 창작된 드라마지만 우리 사회의 많은 어르신들이 고민하고 계신 문제입니다. 고급 실버타운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 필요하고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시설의 화려함이 아니라 그 안에서 느끼는 삶의 의미입니다. 박수님 할머니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여전히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편안함을 선택할 수도 있고 의미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불편하더라도 자신다운 삶을 사는 것이 더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효도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부모님이 원하시는 삶을 지지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님이 마지막까지 존엄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사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늙음은 끝이 아니다. 늙음은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시작을 만드는 것은 우리 자신의 선택이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